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간산업협력업체 5조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업계도 그렇고 협력업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가뭄의 단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제조업체들의 경영 상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 자동차는 코로나 이전부터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산업 사이클의 변천,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부터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카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까지 맞아서 매출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기업들, 완성차 업체들은 그나마 신용도도 있고 또 자금의 등치가 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협력사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이 계열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당장에 한 달치 급여를 주지 못해서 허덕이는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정부가 그 비상경제대책위원회 7번째 회의, 중대본 회의를 열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5조 원 부품업체를 지원하겠다,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 오히려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 않냐, 늦은 감이 있다 할 정도로 부품업체 지원은 매우 기묘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급한 운영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거고 대출 한도를 넘는 이게 추가 대출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라고 홍 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조 원 대출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 은행에서 돈을 대주는 방식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자동차 협력업체가 그 부품을 완성업체에 팔면 현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음이나 수표를 받거든요. 주로 어음을 받게 되는데 그 어음을 은행이 할인해주고 그 할인한 어음을 다시 산업은행이 사주는 이런 형식인데 정부 보증이 있습니다. 100% 팔릴 수가 있고 또 그 어음을 가지고 다시 재할인 유동화를 시켜서 다시 자금을 모으는 것인데 좀 잘만 한다면 5조 원 이상의 자금 지원 효과도 나타나고 금리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그러나 이 자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약간 5조 원만으로 현재 어려운 부품업체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은 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이번에 이제 산업은행에서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대상에 쌍용차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금 지원할 수 없으니 고강도 자관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앞서서 대주주인 마인드라 그룹은 또 경영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그렇다면 쌍용차는 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예, 산업은행의 이동글 회장께서 이 쌍용차에 대해서는 기간산업 지원 자금을 대줄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쌍용차에서는 대단히 또 서운해하고 네. 또 이게 자동차 산업을 정부가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오해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단순 억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금 기간산업 지원 자금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에는 경영 상태가 좋았는데 코로나19에 의해서 현격하게 떨어진 일시적인 상황을 도와주는 것이 기간산업 지원 기금의 취지고 그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쌍용차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기보다도 지금 최근 13분기, 그러니까 4년 반 이상 계속 적자였거든요. 네. 이런 산업까지 대해줬을 때는 법을 어기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걸 이 산업은행 회장 입장에서는 법의 해석을 한 것이지 쌍용차를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쌍용차 채권 만기가 곧 돌아오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일단은 산업은행이 대출 연장해주는 방을 태학하지 않게 사실상의 금융 지원을 일정 부분 해주는 셈이죠. 네. 예, 쌍용차 얘기까지 자동차 산업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널찍한 땅이 있습니다. 송현동 부지 얘기인데 땅 주인이 대한항공이죠. 그리고 서울시, 인근 주민들이 여러 목소리를 내면서 좀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갈등으로까지 급부상하는 모습인데요. 서울의 한복판에
세종로 인근에 있는 땅에 마지막 비어 있는 땅입니다. 문자 그대로 노른자 중에서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위치는 덕성여중고 앞인데요. 오른쪽 왼쪽으로 오른쪽에는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이 있고 또 왼쪽에는 창덕궁이 있지 않습니까? 궁과 궁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 대목을 서울시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자. 사실 서울시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만들면 종로구청장이 이 원래 환경 전문가인데 이분이 수년 전부터 공원을 하자라고 한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억셉트를 해서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항공의 이제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니까 대한항공이 정부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2조 원을 대주면서 이 대한항공도 좀 자구 노력을 하라. 스스로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서 현찰을 마련하라. 그래서 송현동 땅을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과 그게 북촌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그 계획과 이 판매 계획이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면서 이게 좀 마찰이 빚어지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해가지고 땅을 제값 받고 못 팔게 하느냐. 서울시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8년 생각이 있었으면 18년이나 갖고 있었는데 그 전에 팔지. 왜 그 전에 팔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을 하지 왜 여태까지 비워뒀다가 서울시가 공원화 사업하는데 이제 와서 팔겠다고 그러느냐 해서 서로가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땅이 18년 동안 공터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또 저희 회사 인근이어서 저도 오고 가면서 많이 봤고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객도 많이 오가는 곳, 뭐 관공서의 기업까지 다 있는 금싸라기 땅인데 이곳에 좀 숨겨진 역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광화문 한복판이니까 얼마나 우리 역사의 한 중심에서 많은 사연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조선조가 개국한 이후에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죠. 그 당시에 실세였던 사람이 혁명 주체 세력 정도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전이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방원이 들어가서 칼로 참한 자리가 바로 저 송현동 부지고요. 그리고 일제 때는 일제 직전에 우리 마지막 왕 순종의 그 사돈이 갖고 있다가 술값을 제대로 못 내서 저기서 술값에 압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당시 동양척식회사로 넘어갔던 것을 해방 후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가 주한미군과 미국 대사관 관저로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저것을 삼성생명이 샀다가 거기서 미술관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대한항공이 샀습니다. 대한항공 이번에 호텔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최근에 18년 그리고 그 근자에까지 다 합치면 수십 년 동안 공투로 있었던 한많고 사연 많은 땅입니다. 예. 경제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조예가 깊으신 김대우 박사님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지금 돈이 급한 상황이고 서울시는 이거를 사겠다고 보상금을 내밀었는데 그 시장 가치보다는 적은 상황 그리고 일반 매입자들은 서울시가 지금 사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눈치 보느라고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현동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 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같은 이런 심의기구의 결정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시가 이것을 공짜로 그냥 가져가겠다는 건 아닌데 현재 도시계획법상 기반 산업으로 지정을 하면 그 도시계획 계획 사업이 돼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4,600억을 쳐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난번에 한진이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사올 때 2,90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여 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그동안에 세금도 냈고 또 돈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으니까 적어도 5천억에서 6천억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데 서울시에서 이제 보상금을 4,600원으로 정하니까 좀 더 내라. 만약에 서울시에서 돈을 더 준다고 그랬을 때는 대한항공이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지만 서울시가 과연 그런 여유가 있을까? 또 너무 많이 집행한 데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가격의 문제가 앞으로 현저한 문제가 됐고요. 또 주변에 이제 동네에서 인근의 주민들 의견 이런 것도 같이 가만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격, 주민 의견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네요. 김대우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